자, 골 때리는 지단의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지네딘 지단은 저는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아무리 지단이라 할지라도 최근의 성적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경질이라는 모양새가 참 사실 지단 경질 이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페레즈가 소방수로 원했고 지단이 거길 그걸 받은 거였으니까. 아니,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지단이 만약에 이 레알 마드리드가 떨어진다. 유로파 리그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유럽 대항전에서 삭제가 된다. 네. 라고 하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챔피언스리그 3연패라는 업적을 달성한 감독인데 그렇지. 레알 마드리드의 최고의 그러니까 고점과 가장 낮은 점을 같이 그렇지. 하게 되는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여 이런 그림 때문에 과연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선택이냐라는 얘기를 돌아왔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저는 안 돌아올 난 거라고 진짜 생각했어요. 회의적이었어. 왜냐하면 이거는 잘해야 본전인 자리거든. 지단 입장에서는. 근데 251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최소 다시 챔스 우승 한 번은 해야 퉁을 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퍼거슨이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온다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퍼거슨 감독이 와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저는 지단 감독 처음에 이제 다시 딱 돌아온다고 했을 때도 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도요. 이거는 별로 얻을 게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어. 아니 챔스 3연패? 우승 한 번 더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근데 어쨌든 보니까. 네가 우승은 했다지만 네. 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역사상 최초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화살은 당연히 수장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단이 지난 시즌 3월에 왔죠. 지난해 3월에. 지난해 3월이죠. 네, 로페텍이 솔라리로 이어지면서 약간 이제 레알이 좀 망가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리그 우승 타이틀을 또 이제 따냈습니다. 네. 이 분위기는 정말 좋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그 다음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렇지. 영입이었죠. 영입이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뭐 보수 증축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재정적인 것도 타격도 어려웠고 네,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의 선수들을 좀 매각하면서 일단 그 돈이 100%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네. 많이 쟁여놓은 느낌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이적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자르, 요비치 되게 큰 맘 먹고 사온 자원들이 다 망했습니다. 아예 다 망했어요. 부상도 있었고 아예 경기력이 안 올라온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은 폼 저하, 폼이 안 올라오고 있고 뭐 사실 모드리치도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많이 뭐 근데 탔었고. 사실 모드리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네. 또 최근에 몇 경기 쉬고 나온 경기에서는 좋았어. 근데 네. 문제는 발베르데의 부상. 맞아요. 아니면 카세미르의 코로나. 혹은 아센시오. 사실 아센시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 자원으로 꾸준히 뛰릴 수 있을 만한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지 못했죠. 큰 부상도 한 번 있었고. 부상 전 아센시오라면 저는 경쟁력은 충분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근데 비니시우스 안 좋아. 막 그다음에 카르발도 부상이야. 막 이러니까 밀리탕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 다 이해한다라고 쳐도 샤우타르 더블 이거 선 넘었다. 그렇죠. 라는 이러면 반응이죠. 지단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레알 마드리드 지단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게 좀 대표적인 문제로 있는지 한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변화는 있어요. 변화는 있는데 이게 안 먹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지단이 그러니까 지단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지단 전술적으로는 별로야. 그런 그냥 얘기를 좀 하죠. 완전 덕장 스타일이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선수 시절에 이 후광이 세서 이 지단의 말을 선수들이 되게 스타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조련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단은 변화를 되게 많이 가져갑니다. 포메이션 상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선수 구성 등을 은근히 자주 바꿔요. 그래서 저는 지단이 잘하고 있는 게 선수 그 이전에 잘 됐을 때 출장 시간 분배는 되게 과학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 위치도 되게 많이 바꿨고 벤제마 요비치 투톱을 써보기도 했고 물론 이건 이제 요비치를 영입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봐야 되는 네. 거였지만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샤흐타르 2차전 이날 경기도 카세미로 물론 카세미로가 옐로우 트러블이 있었어요. 한 경기만 하나 경고를 더 받으면 6차전을 못 나오니까 근데 레알은 6차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메넨글라드바전이니까. 근데 카세미로 빼고 웨데고르를 공미에 넣는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충분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변화는 있어요. 맨날 변화는 있는데 이 변화 시도 계속해서 이걸 우겨놓고 있긴 한데 이게 안 먹힙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게 잘된 변화인데 네. 예전에 저는 그 방금 얘기했었던 지단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게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다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전술적으로 조금은 변화는 가져가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물론 잘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코 시프트도 먹혔을 때가 있고 그렇죠. 저는 지단의 중심은 결국 사이드를 얼마나 잘 파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니까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만 이야기만큼 그렇게 전술적으로 후진 사람이 저는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측면 자원도 퀄리티가 많이 근데 떨어져 있잖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전술적으로 예민하게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 펩 스타일까지는 그래 아니야.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까지 꾸준히 안고 가고 있었던 이런 변화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먹히죠? 고쳐지지 않았어요. 네.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 일단 제가 생각한 두 번째는 공격수들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비단 중앙 측면 자원들뿐만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최다 득점 2위 팀이었습니다. 라리가에서 70득점을 넣었고요. 이 중에서 리그 기준으로 벤제마가 20골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득점을 넘어서 20골 이상 넣은 건 저는 이거는 무조건 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벤제마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득점원이 없어요. 최다 득점 지난 시즌 2위 누군지 아십니까? 라모스입니다. 그래. 라모스가 11골을 문제 넣었어요. 많았지. 근데 뭐 일반적인 이런 뭐 윙어라든지 공격수가 11골을 넣으면 저는 그냥 쏘쏘했다고 봅니다. 근데 수비수가 이걸 넣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게 옳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고 올 시즌도 이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게 벤제마가 지금 리그 기준으로 골 4개, 어시스트 3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타자가 발베르데예요. 발베르데가 3골 1개의 도움인데 3위가 공동 3위가 라모스예요. 라모스랑 비니시우스인데 이 둘이 2골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모스 2골? 아 이거 박수 쳐야죠. 근데 문제는 비니시우스 2골. 그러니까 득점력이 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걸 꼽을 수가 있겠고 이 지단이 아센시오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되게 자주 써요. 그리고 잘 써서 좋은 효과를 본 적도 이전에 있었었고 좋은 기억이 분명히 많이 있는 있죠. 선수예요. 있는 선수인데 이 아센시오 경기력이 매 나올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호드리고가 아센시오보다 기회를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부터 그리고 지금 루카스 바스케스 폼이 괜찮거든요. 룩바. 네. 물론 이제 뭐 두 선수가 같이 나올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아센시오를 왜 저렇게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또 얘가 나올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게 이게 사실 딜레마인데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전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라모스가 빠졌을 때 얘기입니다. 네. 라모스가 빠지면 이게 센터백뿐만이 아니라 측면도 같이 다 무너져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지난 시즌 견고했던 그 수비가 가동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스트 라인업이 다 나와야 돼요. 그거는 크루토와 카세미르를 포함한 백포입니다. 맞아요. 백포 거기 이렇게까지 그 모양새가 다 나오면 괜찮아. 그 범주를 다 수비로 봐야 돼요. 네. 크루토와는 뭐 지난 시즌 워낙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 라모스가 안 나오면 뒷공간이 일단 너무 뚫린다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라파엘 바란 같은 경우는 꼭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미스가 있어요. 이 선수가 아예 불안한 선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안정감은 있는데 중요한 순간이니까 약간 라포르트 같은 그런 느낌이야. 실수가 있어. 네. 그리고 샤흐타르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뒷공간 방어가 상당히 취약했고 이 마르셀루가 위치하고 있는 이 좌측 풀백도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세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 카스티아 자원들 콜업해도 마르셀로보다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면 이 포커스가 다 종합적으로 다시 지단한테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을 포함한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력에 문제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원 자원의 뎁스가 되게 약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카모에다가 발베르데였단 말이야. 그 미드필더 3명의 미드필더를 돌리는 팀이 4명으로 시즌을 운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미를 쓰는 팀인데.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냥 오매불망 폭파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국 그게 빠그러지고 마땅한 또 영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레귤런 잡았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지금 상황이라면 세바요스도 그냥 일단 앉혀놨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 둘의 공통점은 지단이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몰라.
이 어떤 이 1년의 과정 안에서 당연히 페레즈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을 거고 지단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이렇게 시즌이 시작이 됐겠죠. 결과적으로 영입은 없었고. 근데 성적이 이러면 그 선택의 책임은 감독이 져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의 스쿼드의 모양새는 어쨌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부상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중간중간 빈틈이 있는데 이 스쿼드를 완성시켜서 시즌을 시작한 건 감독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지단이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죠. 자유로울 수 네. 없다. 이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단이 사실 그 이제 뭐 진짜 나가냐라는 게 이제 최대 화두인데 이제 스페인 언론 중에 이제 엘문도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엘문도에서 경기 후에 지단 진지하게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이 제목의 기사를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단이 만약에 경질이 된다면 포체티노가 제일 적합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에스파뇰에서 감독을 했잖아. 그렇죠. 에스파뇰의 적이 바르셀로나죠. 그렇죠. 더비잖아. 네. 근데 바르셀로나의 적은 레알 마드리드죠. 네. 원수의 원수는 왠지 모를 끌림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만든 그러니까 약간 기원이 있는 또 그런 그러니까 팀이라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연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감독 중에서 그래도 물론 저는 이 포체티노 감독이 어마어마한 스타 군단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본 적이 없잖아.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규모 차이는 엄연하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가 클럽에서 그렇죠. 영향을 발휘한 걸 본 적은 없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감독직 자체가 옛날부터 독이 든 성배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자. 왜냐하면 여기는 무조건 우승 트로피를 메이저로 한두 개를 깔고 가야 성공이라는 표현. 아니 그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에서 나가게 된 수많은 명장들이 그래. 있습니다. 히딩크가 그랬고, 네. 카펠로가 그랬고, 펠레그리니가 그랬어요. 아무나 맞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 자리라는 자체가. 근데 이제 포체티노가 그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곧장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 중에서 이름값으로 따진다면 알레그리, 포체티노 정도가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메가 클럽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저는 알레그리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있다고 뭐 봐요. 유배를 맡아봤으니까. 유벤투스를 어쨌든 밀란도 맡았고,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라울입니다. 그래서 클럽의 전설이자 라울 곤잘레스. 예, 지휘봉을 잡고 있는 라울 곤살레스도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레전드 출신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들을 데려오는 게 진짜 자칫하면 이거 그냥 레전드들 다 골로 보내는 거거든. 그 밀란이 한번 그렇게 한번 했었잖아. 아 그때 땅땅땅땅 날아갔잖아. 막 쉐도르프 그 필리포 인자기 오고 그랬을 그래. 때. 자칫하면 되는 케이스거든. 어찌 됐건. 네, 그래서 이제 라울 곤살레스가 온다면 저는 레알에 솔직히 말하면 라울을 더 데려오고 싶어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단을 자른다면. 왜냐면 페레스가 진짜 원했었던 이상적인 감독 후보군 1순위가 지단이었거든요. 네. 클럽의 레전드. 그렇지. 거기에 아래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산하의 유스 클럽이라고 이제 직접 했으니까 그 팀들에서 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던 감독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 그 지단의 뒤를 이을 감독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는 라울이거든. 왜냐면 지단 뭐 피구, 뭐 호나우두 이런 그러니까 갈락티코 시절에도 그 중심은 어쨌든 라울 곤잘레스였으니까. 라울 마드리드라는 네. 이름이 또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라울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페레스 회장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뭐 구단 수뇌부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일단 지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 사임 안 한다. 이건 그냥 결과가 나쁠 뿐이고 우리는 전반전 괜찮게 보냈는데 득점을 못했다. 한 경기 남았고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라고까지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최종전은 지단과 레알 마드리드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물론 이 기사를 쓴 어떤 기자의 성향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기자라고 하니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 그제 보도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단이 라커룸에서 일부 선수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니까 지단이 라모스랑 벤제마 같은 어떤 베테랑들한테는 확실한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에게서 이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SNS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네. 봐요. 완전 어린 선수들한테는 뭐 그럴 수 있거든. 아니 뭐 너 뛰는 거 못 봤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단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감독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기사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유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쾌하죠. 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서 이게
결국에 이거 잦아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려면 성적밖에 없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고 매물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야 지단이 경질된다는 거는 일단 나는 모양새가 되게 이상한데 좋지 않죠. 네. 좋지 않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